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또 역전의 승부 종목 인지 컨트롤스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시장, 또 시장이 선택한 건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재규 본부장, 이권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이 좀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탄력을 더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움직임, 변화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보시죠. 오늘 TGC 스틸의 주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각에 불기둥을 뚫고 있는데요. 전고점 넘을 수 있을까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보유, 이권희 대표님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네. 오늘 보면 사실 간밤에 뭐 테슬라 급등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2차 전지주들이 다 잘 가거나 혹은 장중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엔캠이 보여줬던 것처럼 몇몇 종목들의 주가 급등이 눈에 띄고 그중에 TGC 스틸이 있더라고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TCC 스틸은 딱 그냥 투자 포인트가 되게 단순한 회사입니다. 그냥 네. 뭐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 껍데기 TCC 스틸로 2차 전지 4680 배터리 통 만든다. 네. 4680 지금 보통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4680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이제 사실은 TCC 스틸이 한 10,000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23년도에. 그때부터 올라와서 75,000원까지 찍고 지금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았는데 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680 배터리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슬라랑 자꾸 2차 전지를 엮어서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테슬라가 빠지면 영향을 받지만 하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차를 팔아서 버는 회사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하면 팔까 이걸 지금 노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TCC 스틸은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보유,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전략이에요. 단기적인 상승에 조금은 걸리시는 건지 TCC 스틸 주의해야 될 점은요? 지금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7월 달까지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또 한 번 올라왔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이제 관련돼서 변동성을 같이 키울 만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CC 스틸이 버텨주면서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을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상 직전 고점, 작년 10월 달이나 작년 7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살짝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저는 보유자분들만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니켈 도금 강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그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2023년도 작년 8월 달부터 2024년도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수출액이 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CC 스틸 단기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현재 종가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좀 보겠습니다. 금호석유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조카에 난 재점화 조짐에 경영권 분쟁 이야기에 V자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 매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사실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특히나 뭐 2차 전지라던가 뭔가 성장 모멘텀이 없는 전통적인 화학주는 너무나 힘들었던 몇 년이잖아요. 금호석유가 그러면 지금 업황이라는 거를 좀 좀 뒤로 제쳐두고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 하나로만으로도 오를 수 있습니까, 대표님?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금호석유는 기본적으로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원료를 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꾸준하게 적자를 내진 않고 꾸준하게 이제 실적은 나올 텐데 지금 사실 뭐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종목에서 제가 금호석유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사주 관련돼서도 자사주가 무려 18.3%가 넘게 18.4% 정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소각 이슈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이 오히려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박찬구 회장이 지금 뭐 집권을 하고 있죠. 집권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회장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카죠. 박철환 씨가 이 경영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사모펀드랑 해서. 근데 박철환 씨가 원래 최대 주주입니다. 원래 갖고 있는 것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모펀드랑 같이 이제 공동 연대를 하면서 사실 10% 이상 이제 주식을 갖게 되는 건데 우호 지분을 본인도 한 9%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박창구 회장은 지금 현재 몇 프로 갖고 있냐? 7% 갖고 있습니다. 7.14%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작은 아버지한테 이제 뭐 대드는 그런 형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쪽은 원래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회사였고요. 뭐 사실 권력은 아들도 못 믿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데 지금 뭐 삼촌이랑 조카인데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만으로도 사실은 당분간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면 밸류업 이런 관련돼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공약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또 한번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한번 사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호석유 거래량을 수반한 장중에 급등이 유지되고 있고요. 8.96% 상승한 15만 4,500원 선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경영권과 관련해서 남양유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금호석유도 만약에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 본업 실적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슈로만 접근해 본다면은 어디까지 주가 상승도 가능할지 혹시 이전에 보여줬던 29만 원대까지는 무리겠죠? 네, 무리입니다. 일단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29만 원 굉장히 높죠. 지금부터 거의 100%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숨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 경영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화학 쪽에 대한 가동률, 글로벌 화학 가동률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좀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 달이 되면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화학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전반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주처럼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주가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관련됐다라기보다는 화학주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조카의 난이라는 이런 내용들, 이런 타이틀에도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조금씩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LG화학이 아니라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네. 조정 시 매수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9%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다른 화학주들이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죠. 저PBR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고개를 듭니다. 한국금융지주 추가 상승 나타날까요? 두 분의 의견은 보유와 매수로 나눠졌네요.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네. 한국금융지주 말고도 뭐 페노션이라던가 HD 현대라던가 이전에 그 저PBR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다시 또 상승을 보여주던데 오늘 저PBR주들이 부활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하루인가요? 어때요? 네,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PBR 관련주들이 며칠 정도 좀 약했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저PBR 쪽에 대한 관심이 처음 불었을 때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며칠 좋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저PBR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지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PBR 관련주들 메리트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융주나 은행주, 금융주 쪽에서 이제 은행주라든지 보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좀 재미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PBR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씩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시장에서 이제 ROE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돈을 버는 기업이어야지 말로 돈을 버는 기업이어야지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 중에서도 내재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고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신규 신규 매수는 차라리 좀 조정받았을 때 하는 게 좋고 저희 이제 단기적인 의견은 보유자 분들만 보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보유 가능하고요. 만약에 매수를 원한다면 이건희 대표님과 동일하게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저PBR주가 오늘장은 부활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시장의 테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초에도 이 종목을 다룬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삼부토건이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잭팟 가능성 있을까요? 본부장님은 없다. 이건희 대표님은 의외로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 이건희 대표님의 경우에는 테마주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이 테마주들의 주가 전망을 맞히는 걸 별로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싫어합니다. 예. 완전 싫어하는데 삼부토건 보유 무엇입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네. 나쁘지 않은 자리죠. 예, 그리고 지금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단기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매수하시지는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갖고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샀는데, 지금 수익 나고 있는데 쟤 또 이상한 재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저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121선 돌파를 오늘 했는데, 뭐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걱정은 그거죠. 지금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달려들려고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게 또 미국에서 또 이제 국회에서 돈을 이제 마련해서 또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뭐가 나오긴 할 텐데 이게 과연 삼부토건이 먹을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협정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제 푸틴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의사를 표현했죠. 우크라이나 아직 얘기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 전쟁 역사를 보면 51년도부터 휴전협정 들어갔는데 5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 테마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갖고 계신 분들 좀 갖고 계시다가 좀 많이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한 3,000원, 뭐 3,200원 정도 가면 팔아야 된다. 많이 올라가봐야 거기까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부토건이라는 테마,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대해서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테마주를 우리 대표님이 싫어하니까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뿐 아니라 초전도체 테마도 뜨거웠고요. 비트코인 테마주들의 경우에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 CPI 충격으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쉴 때 테마주들의 장세가 유독 눈에 띄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그 고PBR주로 외면받았던 시기가 있으니까 오를 타이밍이 됐던 걸까요? 일단 뭐 수급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니까 네.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는 것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도 사실 저도 이만큼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강세가 보였고 오늘도 이제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뭐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 같은 비대면 쪽 같은 경우도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전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랫동안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가 많이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도 엮여 있지만 정치 테마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이월드라는 기업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정치적인 그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부토건 매도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손만 대면 됩니다. 사운드하운드 투자 관련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AI 의료 조인트벤처 설립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매수, 이권희 대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그 셀바스 헬스케어랑 셀바스 AI가 엔비디아의 사운드하운드 투자 소식 때문에 또 올랐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 의료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매물대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공략을 해봐도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종가 매수의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으로 하나를 찾아보자면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업종 자체는 다르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당시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이 나온 자리지만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건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오늘 종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뭐 6,200원대를 이탈하면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예로 가온칩스의 차트도 보여주셨는데 약간 윗꼬리의 길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면서 셀바스 헬스케어 종가 매수고요. 우리 이권희 대표의 경우에도 보유 의견 주셨는데 조금 네. 더 첨언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 조금 아리까리하다. 예,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전환된 건 아니고 지금 미국에다 법인 만든다. 뭐 그리고 지금 다시 뭐 루닛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이제 AI 관련된 헬스케어 종목들이 뭐 매출도 좀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바닥에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마침 또 뭐 법인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합작 법인이 세우면 바로 돈 법니까? 바로 못 벌죠. 이제 기대감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왜 제가 애매하게 보유를 말씀드렸냐면 살려면 오히려 제가 볼 때 한 7,000원을 돌파를 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적어도 한 7,500원을 돌파해야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윗꼬리를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또 다시 또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또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저도 자람 테크놀로지 보여드리면 이날 이제 관련해서 이거 13일 날 윗꼬리 엄청 달았어요. 근데 네.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물론 관심이 있는 건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대. 셀바스 헬스케어는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 용어 아리까리 나왔다고 저희 네. 시청자분께서 그러시는데요. 과연 마감 상황은 어떤지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 상승으로 마감이 예측됩니다. 코스닥은 0.19%가량의 약보합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이 수급의 엇갈림이 코스피 코스닥 확연하게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자세한 종가 그리고 마감 상황 먼저 이권희 대표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예, 오늘 어제는 또 코스닥이 강했고 오늘은 또 코스피가 강한 인상. 하루는 이제 아우가 가고 하루는 이제 형님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결국에는 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을 주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쉬었죠. 지수는 그래서 또 2,400, 뭐 2,648, 뭐 49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 연휴 끝나고 나서 2,649로 끝났죠.
지금 2650선에 계속 걸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걸 돌파를 위한 준비인지 아닌지는 뭐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투자의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당분간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매수 주체가 누구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사느냐 파느냐를 좀 동향을 보시면서 고점 돌파를 할지 여부를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